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자꾸 얄미운 짓, 국익에 방해가 되는 짓을 골라서 하는 집단들이 몇 군데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속칭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어저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대한민국 정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는 뉴스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민변이 2017년에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죠. 그래갖고 이 태스크포스에는 한 10명 정도의 민변 변호사가 들어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지난 24일 날, 7월 24일 날 1200여 명의 전 회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할 대리인단을 모집한다고 공개했대요. 민변은 민변 사내 베트남 전쟁 TF는 베트남인 우엔 티탑 씨라고 한국군으로부터 가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합계 작년과 올해 초에 청와대 국회에 사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제는 그 한 사람뿐이 아니라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의해서 학살된 전 베트남인 후손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발상인지 제가 6가지 사례를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학살이라고 하는데 학살과 사살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학살과 사살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당히 죽이면 사살이고 안 죽여야 되는데 죽은 건 학살입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은 제가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법전이나 외우고 대충 영어 시험이나 봐갖고 어떤 사람이나 국가를 상대로 판단을 한다고 하니 그 좁은 소견으로. 그 다음에 전쟁에 학살 없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세계 전쟁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폴레옹 전쟁사니, 알렉산더 전기니 이런 거 읽어보지도 않았죠. 뭐 예를 들어서 영국 해군의 발전 과정이 이런 책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학살 없는 전쟁 하나라도 꼽으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정정하고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당시에 베트남 민간인들의 희생이 많이 따랐던 것은 베트콩 때문이었죠. 지 동족인 베트콩들이 민간인과 섞여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베트콩을 자기 동족이라고 미군이나 한국군을 상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는 민간인 피해자가 나온 것이죠. 그거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하면 그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 피해를. 그러면 미국하고 영국이 독립전쟁 벌였을 때 손해배상 내고 2차 대전은 또 손해배상도 복잡하겠네. 하도 참전한 나라들이 많아. 말이 돼요? 전쟁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제법으로 해결하든지 말든지 해야죠. 그나마. 그 다음에 민변의 이번 발표가 제가 충격적인 것은 마치 대한민국에서 파월된, 옛날 월남이라고 했죠, 베트남은. 파월된 장병 전체, 한 32만 명쯤 된다, 연인원으로. 장병 전체를 학살자로 둔갑시켰어요.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사람들을 학살자로 둔갑시키는 이런 기기묘묘한
논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민변 변호사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렇게 헛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 게 바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피를 흘린 파월 용사들, 우리 군인들, 국군의 피를 밑거름으로 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민변 변호사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지. 이것도 우리나라의 경제사 읽으면 알아요. 제가 한 시간이면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민변이 한국군에 의해서 베트남인들이 학살당했다면 민변은 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상대로 6.25 전쟁 피해 소송을 왜 안 내요? 그 돌리면 지금 민변이 당장 김정은이 상대로 6.25 때 학살당한 대한민국 주민들 손해배상하라고 해야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이러니까 제가 민변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뚱따지 같은 짓을 하는가. 자, 대한민국 파병사를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월남전, 전제 베트남 이름이 월남이었죠. 참전은 1964년 9월 11일 1차 파병을 시작으로 해서 1966년 4월까지 4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그 정부 수립된 이후 최초의 국군 해외 파견이죠. 우리나라의 해외 파병의 역사는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윤관 장군이 그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 땅을 회복했다든가, 조선시대 때 고려 말에 그렇죠. 김방경 장군하고 몽골 연합부대가 일본 규슈 지방, 지금의 이제 후쿠오카 지방 근처까지 갔다가 태풍 때문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때는 한 번 간 것도 아니야. 한 두 번인가 갔었죠.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누굽니까? 이종모 장군에 의한 대마도 정발이라든가, 조선 중후반, 숙종 때인가? 그때 중후반입니다. 그때 러시아 쪽으로 우리가 포수들, 주로 소총을 쏘는 군인들을 청나라의 요구에 의해서 소규모긴 하지만 파병한 역사가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해외 파병한 것은 이때 처음이었어요. 원래 미국은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대규모의 병력이 빠져나갔을 경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베트남이 월남이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눠서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옛 소련의 공산권 맹주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즉 시토라고 있죠. 옛날에 있었습니다. 시토, 동남아시아 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 국가들이죠. 그래서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 태국, 버마 이런 나라들에서 연합으로 베트남에 파병을 하려고 했던 미국의 시도가 프랑스와 파키스탄의 반대로 깨져버렸어요. 그러자 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해외 파병을 요구했고, 65년 국군이 해외 파병을 한다는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군인들이 주로 육군 맹호부대, 해병 청룡부대 등등 해서 베트남전 8년 동안 31만 2,853명이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시 월남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센 발언권을 획득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파병에 따른 차관을 받아서 건설한 게 바로 우리 산업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만일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속하게 수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그 고속도로가 없다면. 시골길 타고 뭐 24시간 달립니까? 가다가 돌뿌리에 채워서 타이어다 터지게? 그 다음에 미군으로부터 전쟁 참전 수당과 이런 것을 받아서 그 수당을 베트남에 있는 군인들이 조국으로 보내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외화 수입이 되었죠. 이거는 아실만한 분은 다 아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최명신 장관. 그때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얼마나 열악했냐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오면 김치가 다 쉬어버리니까 옛날에 깡이라 그랬죠. 깡. 일본말로 캔에 담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캔 만드는 기술이 없어갖고 월남간 군인들이 조국에서 김치를 캔으로 보내왔다고 딱 따보니까 캔을 만드는 기술이 부실해갖고 녹물이 다 스며들어갖고 먹지 못하게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불평을 하자 최명신 당시 파월 사령관이 연단에 올라서 이렇게 했죠. 너희들이 깍두기를 제대로 먹고 싶으면 지금 있는 참전수당을 일본에 주고 거기서 기술을 사오면 된다. 그런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달러가 너무나 부족하다. 너희들은 바로 나라를 지키면서 나라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다. 자, 맛있는 김치를 위해서 조국을 포기할래? 아니면 좀 참을래? 하니까 파월 장병들이 전부 울면서 녹순물이 들어간 김치를 먹었다는 일화를 제가 최명신 장관한테 직접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예전에 칼럼으로도 쓰기도 했어요. 그런 희생이 없는 희생 없이 성장한 국가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심했죠. 왜? 워낙 기반이 약하고 김일성이라는 놈한테 전쟁을 당해갖고 수많은 피해를 입고 국토 전체가 폐허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군인들은 베트남에 가서 수당막, 국가는 차관막, 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고등교육자들이 직장을 찾을 곳이 없어서 서독의 광부로 파견되고 간호부로 파견되고 그렇게 돈 번 거잖아요. 남자들은 지하 몇백 미터 가서 석탄 캐내고 간호사들은 서독 노인네들의 변비 걸려서 돌처럼 굳어진 대변을 손으로 긁어내요. 베트남 장병들은 녹슨 김치를 마시면서 울면서 먹고 그것도 울면서 먹어도 고향을 생각했겠죠. 1960년 65년 근처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저보고 요새 자꾸 산수 못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한 54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제가 올해 58이니까 제 나이 4살 때 이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상대로 우선 참전자들을 학살자로 규정하고 베트남 전쟁 피해자고 어떻게 증거 찾아낼 건데요?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 증거를 제출하는데 그 진위를 어떻게 알아낼 겁니까? 진짜 나 그 궁금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서류가 우리 누가 학살당해서 그 사람이 누구 총에 죽었는지 그 어떤 증빙 자료를 할 건데요. 그리고 왜 변호사는 분들은 법과 정의를 지켜서 나라 발전시킬 생각을 안 하고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만 하고 돌아다니죠. 안에서만 하는 건 뭐 그나마 봐주신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러다가는 소독에 가서 광부들이 뭐 나쁜 짓 했네, 간호사들이 나쁜 짓 했네, 그것까지 하겠네. 이제 태권도 사범들이 뭐 어디 가서 잘못했네. 아유, 좀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우리 민변 변호사님 여러분. 우리나라 월남 파병의 대가가 경부고속도로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포항제철이 만들어졌고,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졌고,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졌고, 창원 마산 기계산업공단이 만들어졌고, 전라도 여천에 지금 여수죠, 화학단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뒤에 바로 호남고속도로가 생기고, 고속도로가 연이어서 생겨서 이제 전국이 말로만 듣던 일일생활과 그 시발점이 바로 월남에 파병된 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낸 32만 명의 파병 군인 중에 사망자가 5,099명, 부상자가 11,232명. 고엽제라고 아시죠? 미군이 그때 이제 베트남에 정글이 많으니까 고엽제를 뿌리면 나뭇잎이 다 말라서 떨어지니까 그 고엽제 피해자가 15만 9,130명. 남산 중턱에 가면 아직도 고엽제 피해자 센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학살자로 규정하고, 진짜 학살자인 김정일이나 김일성에 대해서는 6.25 피해 보상 소송은 생각지도 않고, 진짜. 그래서 심지어 같은 변호사들도 이런 소리를 했대요. 솔직히 이번 소송 취지에는 동감하지 않는다. 또 다른 정치적 이목을 끌기 위한 소송 제기가 아닌지 유감스럽게. 이 민변이란 조직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2016년 그 중국에서 그 어떤 식당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기획 탈북. 우리나라 국정원이 기획해서 만든 탈북이라면서 원하는 사람은 북측으로 돌려보내요. 누구를 위한 변호사들인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정의의 여신이 뭐 무슨 저울하고 들고 있는 그 상이 있잖아요. 그 정신을 알고 있을 법조인, 변호사들이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하기는커녕 회방만 놓는 일들을 연속해서 벌이는 이 사실, 참으로 제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그 월남전에 대해서 여러 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최명신 장군의 그 월가조선 8월호인가에 제가 7월호인가 8월호인가에 썼어요. 최명신 장군의 진짜 다 쓸래요? 착각 한 몇 권으로도 쓰겠더라고요. 근데 뭐 지면이 이제 한정돼 있어갖고. 그때 참고한 그 31만 명 중에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24살 때 군대 갔다 왔으면 뭐 54년 전이니까 지금 한 70대 초중반, 중반쯤 되셨겠네요. 중반이나 후반 되셨겠네요. 그런 분들 아직도 살아서 민변의 조치를 보면 아마 기가 막힐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가? 왜 이성을 상실한 인간들로 넘쳐나는가? 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 bun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다루지 않던 특종이나 뉴스 속에 가려진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와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월간조선도 좀 가끔 사서 보세요. 그래서 좀 잡지들 이게 하락세인데 저라도 좀 홍보해서 월간조선 명맥 유지해야 자유대화를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애국 기사를 제일 많이 쓰는 건 월간조선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다시 눈치 보고 무슨 기레기들. 정권 눈치나 보거나 정권 빨아주는 기사나 쓰고. 그리고 유무영의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